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대연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HB 테크놀로지. 정말 오랜만에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나오는 걸까 한번 살펴보면은 없습니다. 지금이 22일인데 12월 최근에 나온 게 8월 달이고 그나마 볼 만한 게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수주, 삼성 SDI의 셀 검사 장비 독점 공급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3월 달에 상승, 6월 달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7월 말쯤에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러므로 현재의 반등은 그 3월과 6월에 나온 이슈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언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계를 맺었냐를 한번 살펴보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협성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돈득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고점을 찍은 건 2016년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로서 이름이 널리 날리고 있는 얘는 이제 이스라엘의 오보텍이 있죠. 오보텍이 있었는데 오보텍의 기술 유출 이슈와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2016년에 애플을 대응하기 위한 A3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때 채택된 게 HB 테크놀로지 장비였다. 그래서 그 당시 A3 라인에 대규모 투자할 때 당시 점유율이 90% 정도였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가 이때 매출이 조금 많이 뛰었어요. 2015년도에는 666억이었거든요. 근데 점유율 90% 달성하자마자 1534억 16년도에 그리고 17년도에는 1910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도 디스플레이 업체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업체로도 시장을 넓혀 가죠.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BOE, HKC 이런 등 회사의 AY 장비 매출을 팔아서 656억으로 전체 장비 매출의 70.3%까지 확대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글로벌 LCD 시장 규모 추이랑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출하량 전망이 나오죠. 관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움직임을 조금 봐야 돼요. 이제 LCD 시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건 하락하는 추세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까지 급하락은 안 하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LCD, OLED는 고가의 상품이니까 저가에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저가 제품이랑 보급형 제품에는 LCD가 계속 쓰인다. 그리고 결국에 OLED 시장이 발전하려면 OLED가 LCD 시장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은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그리고 LGD 이런 얘들이 LCD보다는 이제 8.6세대 라인을 투자를 해서 OLED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기존의 OLED는 이제 핸드폰 이런 거에 많이 썼는데 핸드폰에만 쓰지 않고 노트북, TV, 여러 가지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다 OLED로 교체를 할 거다라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계약 144.5억 원 규모로 계약을 한 만큼 그 계약 기간 동안 잘 보이면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니까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건 OLED의 대항마입니다. 결국에 이제 OLED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뭐 휘어짐, 깨짐, 뭐 경량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마이크로 LED예요. 그리고 또 전력 효율도 OLED보다 좋아서 응답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웨어러블, 뭐 VR이랑 뭐 AR, MR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도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결국에 얘가 아직까지는 단기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쭉 하락을 하는 차트가 반등을 했을 때 봐야 될 점은 반등을 했고 하나의 바닥으로 쭉 상승을 하면 좋지만 이런 경우 말고도 하나의 바닥을 만들고 돌파하지 못하면 두 번째 바닥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던가 세 번의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의 바닥을 만들고 현재 매물대인 2,500원을 뚫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하나 볼 수 있는 건 얘가 하방으로 향할 거다. 근데 하방으로 향할 때 어느 가격선을 지지를 해줘야 될까라는 점이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2,300원 라인이고 2,300원 라인을 만약에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250원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달을 했을 때 이 근방을 도달했을 때 여기서 가격적인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거를 돌파했을 때 이 두 번째 부분을 지지를 해줄 거냐 그리고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갈 움직임을 보일 거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돌파하고 나왔을 때 이런 2130원까지 뚫리면 이때는 우리가 플랜 B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적절하게 다 지지가 일어나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2,600원 일단 2,500원에서 2,7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근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밀집돼 있죠. 그만큼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물린 분들 또 이제 밑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결국에 이 매물은 매도세죠.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거래량을 통해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눌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선 한 번 정도는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쉬어주고 다시 여기 돌파하고 있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브레이킹이 걸리고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튀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락을 하다가 멈춰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쭉 가면 좋겠지만 어떤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두 번째 바닥 혹은 세 번의 바닥을 만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이 가격에서 중요한 2,300원과 2,250원 라인을 잘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 보자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반등이 올 때는
여기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 한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솔직히 더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하게 되면 회사 취지와도 맞지 않고 더 넘어가면 이제 리딩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만 해드린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은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후 추후에 방향성과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테니까 HB 테크놀로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